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도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검토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교훈 삼아 회원국 모두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감소세에 접어든 코로나19가 올 여름을 도화선으로 재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WHO 긴급회의 열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숭이 도창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건 그만큼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는지를 방증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게 어느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일 때 발령하는 겁니까? 예, 물론 공중보건에 심각한 상황,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면은 선포를 하겠죠. 근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또 이례적이거나 또는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국제무역 또 교통을 제한할 정도로 위험이 큰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국가 간 전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례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하다기보다는 미리 방어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선언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원숭이 도창이 기존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풍토병이었는데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이렇게 대륙을 넘나들면서 기존 원숭이 도창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진 게 보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 프레리 더그라고 아프리카에서 애완용 설치동물, 다람쥐 종류를 수입하면서 한 50여 명 이상 감염된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본인에서 다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5월 7일에 비풍토병 지역인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지금 6주 만에 52개국에서 3,200명 정도, 그런 다음에 한 명 사망했습니다. 그제까지는 없었는데 한 명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고요. 일단 그 발생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 지역일 때에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숭이에서 감염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설치류라든지 혹은 감염된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접촉한 물건들, 침구라든지 수건이라든지 뭐 의류라든지 이런 감염, 또 뭐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대규모로 감염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 증상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이러스의 독성은 오히려 약해졌고 전파력은 훨씬 더 강한 부분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 사실은 2017년, 18년 사이에 나이지리아에서 한 200명 이상의 집단 발생이 있었는데 그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변이가 생겼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는 있어요. 근데 그 변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짧아서 다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바이러스 자체가 많이 변한 것으로 보이고 불확실성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 증상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환자인 경우도 발열이 37도 정도로 거의 미열인데 피부 병변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경구 증상들, 감기 증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임파절 부종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발진이 생기는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아예 경구 증상 없이 발진, 수포, 농포, 딱지, 가피까지 이렇게 생기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달라서 전파 양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의 양상도 많이 달라서 일단 진단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다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좀 위기 상황인 것은 맞기는 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백신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2세대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3세대 백신 수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세대와 3세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선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다른 점은 1세대는 바이러스를 세포에서 키운 것이 아니고 조직에서 키워서 만든 것이고요. 2세대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세포 배양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증식을 시킨 후에 그걸 생백신으로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이 사람 인체 안에서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부작용도 뇌염이라든지 우리 그 mRNA 백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심근염, 심낭염 같은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피부병 증세들, 아토피라든지 뭐 건선이라든지 또는 습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 접종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가 있고요. 뭐 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제한 상황도 있고 또 부작용도 심각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네. 3세대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세포병을 해서 키우긴 했지만 우리 몸에서 증식을 하지 않게끔 하는 조작을 하였고 바이러스 자체도 다른 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서 부작용도 적고 사실은 접종하는 방식도 피하 접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접촉한 후에 4일 이내에 접종을 한다면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즉 증상을 발현하지 않는 정도의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링 백시네이션이라고 그래갖고 포위 접종을 함으로 해서 그 접촉자의 주변 사람들, 이제 확진자의 주변 사람들을 전부 예방 접종을 통하여서 발증을 하지 않게끔 만들기 때문에 네. 전염을 더 이상 시키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또 혹시 모를 그 의료진들의 감염도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3세대 백신만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 미국에서도 ACAM2000이라는 2세대 백신이 있는데 이것을 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사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2세대 백신까지는 천연두의 생물 테러를 위해서 비축한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천연두가 아닌 지금 원숭이 두창에다가 사용한다는 것은 좀 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앞서서 이제 원숭이 두창이 기존 풍토병일 때와 양상이 지금 좀 변이가 한번 일어난 것 같다,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3세대 원숭이 두창 백신은 그 좀 달라진 양상에도 적용 가능한 백신인 건가요? 예, 그거는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백신 자체가 원숭이 두창 백신은 아니고요. 천연두에 대해서 대응해서 만들어진 백신이지만 실제로 원숭이 두창에도 효과가 있다고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예방, 치료 목적의 백신 접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3세대 백신이랑 그 원숭이 두창용 항바이러스제 도입을 조속히 해라 이렇게 밝혔는데 이 지금 3세대 백신의 보유량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거는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딕이라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유럽이나 덴마크 같은 데서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유럽에서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성애자들, 남성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들한테 선제적으로 먼저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을 정도니까 상당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 50만 명 정도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금 접촉 중이고요. 이 연합뉴스에서도 한 달 전에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빨리 이것을 후천 도주라도 우리가 수급을 해야만 예방 목적 또는 치료 목적으로 방역에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방역당국에서도 지금 접촉 중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 분들 요즘 늘었거든요. 해외여행 가려고 할 때 지금은 3세대가 우리나라엔 없으니까 2세대라도 맞고 가는 게 나을까요? 그럼 뭐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험도가 너무 큰 데 비해서 이득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다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여행을 갔을 때 사람 간의 그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캐주얼한 컨택. 즉 일반적인 접촉이나 일반적인 대화, 뭐 마스크 안 쓰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연인 관계처럼 몇 시간을 같이 있든가 동거인이 아닌 경우 공기 감염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밀접 접촉을 하지 않는 한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또 간접 접촉들, 그 확진자들의 손이라든지 혹은 피부 병변에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접촉하는 의류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침구 같은 것들에 접촉하지 않는 한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손 씻기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동물에 의한 감염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의 감염도 사람 간의 감염만 얘기하고 있지 동물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모를 그 동물과의 접촉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야생동물이라든지 그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또 희귀한 동물들의 섭취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서 귀국을 하신 후에 입국 후에 21일까지는 자기 자신의 증상을 잘 관찰하셔서 일단 수포 같은 것들이 생기면 무조건 의심 증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력이 있고 뭐 수두건 뭐건 상관없이 내가 발진이 생기고 수포가 생긴다고 그러면 바로 의심 증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공포가 사실 상당합니다, 지금.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포가 생기고 그러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약간 이게 동성애 관련
인들한테만 걸린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지금 동성애자들 사이에 걸린 것이 아프리카에서 아마 유럽으로 넘어간 다음에 유럽에서 밤샘 광랑 파티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일어났고 그것이 유럽 전역으로 퍼진 것이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사실 성별이나 연령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밀접한 접촉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연령, 어떤 성별에도 감염될 수 있는데 실제로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연히 넓게 퍼진 것으로 보이고 성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가 재유행될 수 있다, 그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로나19 9시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사실 전날보다는 줄었지만 그 같은 한 주 전에 비해서는 또 소폭 오르는 양상이 있어서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에어컨도 켜고 점점 오히려 더 폐쇄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걸 주의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방역을 해제한 게 올 여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증가는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아마 유행이 증가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책이라 함도 그렇게 나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 정책을 오래 거침으로 해서 우리 의료 체제가 유지되면서 자연 면역이 생기는 사람의 숫자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변이주가 생긴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예방 접종률도 높은 데다가 1,800만 명 정도가 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면역도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어느 정도 감염이 늘어나고 유행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 이제 면역도가 점점 더 떨어지면서 좀 더 유행의 증가는 일어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올 겨울까지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우리 각 개인들이 지금까지 하는 생활 방역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이 오미크론은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예, 오늘 발표된 어제 확진자 7,227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